네, 새해 첫 프로의 시선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첫날 분위기가 오후장 들어서 생각보다 더 활활 타오릅니다. 물론 굉장히 좀 쏠려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 안에 힌트들이 있을지 두 프로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그리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날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희 부장님, 네. 피복 기대감 계속 자리했던 걸까요? 12월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그보다는 약할 거다. 정통적으로 관성적인 법칙에 따라서 1월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게 출발을 했던 첫날인데요. 오전에 약세를 뒤집어 엎으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까치랠리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첫날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이제 대형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죠. 바이오, 네. 예, 셀트리온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나오다가 장 중반 이후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코스피 분위기는 좀 안 좋았죠. 네. 예, 안 좋았는데 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님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상법까지 뭐 고치겠다. 뭐 그다음에 소액주주들 손을 소액주주들 쥐어주는. 관련돼서 뭐 금융투자소득세도 또 이제 업색 폐지하겠다. 뭐 이런 정책적 이슈도 좀 나왔고요. 그게 효과를 더했다고 보세요? 그게 약간 좀 오버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바이오 섹터가 연초에 좋을 거라는 건 다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CXL 관련돼서 뭐 지금 상용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텔이 네. 이제 그거에 맞는 규격에 맞는 CPU를 만들겠다, 양산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쪽 섹터들 이제 좀 중소형주들도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STO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질 거라는 것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도 아주 소소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올라오는 테마성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격을 당하는 바람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네, 급등을 정치 하는 테마주? 정치 테마들이 네.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선물 시장이 양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아침에 보면 선물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플러스 전환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콘텐고의 이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좁히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다시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다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외국인들은 아직 선물은 오늘은 되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약간 기대감이 좀 여러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고 맞아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화려하게 움직였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끌어당겨줬다라는 바이오, 부분이고, 반도체, 그렇죠.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좋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이런 추세는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00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68선이 코스피 바로 직전 고점이었었거든요. 오늘 이거 뚫어냈고요. 코스닥도 880선 기대감을 높였던 하루다. 다만 이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 혹시 이 상단에 대해서 실적 확인이 필요하게 되면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김종효 이사님, 이 금리 하락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11월, 12월 두 달의 상승을 딛고 오늘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밸류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실적이 4분기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가이던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럼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까요? 네, 근데 종목들의 증시의 특성상 선반영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그런 구간 자체가 그래서 뭐 두 번의 변곡점이 1월 달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삼성. 실적을 보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요.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변곡점이 하나가 있고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를 보고 2차 전지 전반의 흐름도 한번 또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인 얘기는 앞에 뭐 이건희 부장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방향성이 가장 확실해 보이고 실적도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대형주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경계감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뭐 CXL도 나오고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정말로 대단한 종목군들이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이 정도에서 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라든지 개별 종목의 어떤 기술력 정도는 다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뭐 바이오 쪽의 중소형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는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번 언급드렸고 작년 뭐 하반기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의 고점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말에 나오는 것이지 그 이전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를 믿지 못하고 반도체를 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대형 반도체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확대, 바이오는 다소 좀 일부 챙기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섹터로 반도체 쪽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장에 시장을 이끌고 갔던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 중소형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이사님, 삼성전자 새해 첫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제 8만 원 정말 목전입니다. 오늘 뚫어낼까요? 200원 앞두고 지금 오락가락하며 고점을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을 텐데 아까 변곡점 이야기도 하셔서 그럼 조정 시에는 이때 더 담아요? 어떻게 전략을 꾀할까요? 네, 저는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담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저가에 잘 확보하신 분들은 괜히 뭐 높은 가격에 더 사서 가격을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투자했을 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진짜 소외됐던 전통 종목군들을 또 쳐다보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정말 핫하게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종목군들만 수혜를 받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빈메모리 수주가 사실이라면 네. 그동안 계속 루머성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여러 쪽의 수주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 움직인 종목은 시장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PER 10배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널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PER 70배, 50배에 간 그런 종목군들을 추격해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는 자리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재료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다음 장비주들을 한번 노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장비주는 지금 뭐 하늘 높이 날아간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밑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뭐 PSK 같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이끄는 내용은 메모리 반도체 회복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올해 보여줄 HBM의 신제품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니죠. 이미 디램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비메모리가 붙으면 저는 기존에 한 8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과연 생기느냐가 제가 보기에 올해 최대 관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디램 쪽에서 회복이 됐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겠네요. 네,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또 단기적으로 꼭 그 가속도를 붙인 게 네,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가 정말 서프라이즈 않으면 여기서 가속도를 또 내기는 네.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반도체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CXL이었습니다.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들으셨는데요. 이건희 부장님, 이제 이달에 삼성의 가우스 탑재한 AI폰 S24 나오고요. 인텔 이야기 앞서 이수연 앵커도 전해드렸는데요. 전용 프로세서 인텔이 출시하게 되면 네. 정말 상업화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엑시콘, 퀄리타스, 네오셈. 오늘 이쪽의 시세를 보시면서 대장과 그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께 전략을 좀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분위기는 이쪽이 당장 돈을 벌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산업의 개화라든지 CXL의 본격 개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반영이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은 또 알 수 없습니다. 그 상단을 어떻게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상단은 누군가가 많이 팔면 이제 상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팔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당분간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리턴스 반도체 보면 주가가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네오셈도 마찬가지고 네, 네.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도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게 어떤 특정한 기관들이라든지 이거를 담아야 되는 펀드에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네. 개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쪽은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될까를 조금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개화가 되고 나면 뭐 쓰이고 나면 사실은 생각보다 실적은 그렇게 받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주가는 지금 너무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트 내에서 한 10% 내외 정도만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요. 예. 매일매일 트레이딩. 알겠습니다. 변동성 진짜 크네요. 엑시콘 중심으로 해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오전에 나왔다면 오후에 리노공업, 다시 한번 칩스미디어 이런 MPU 관련한 키워드에도 주목하면서 고점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개최되는 CES, 사실 여기에서도 AI가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두고서 그럼 종목을 공략해 본다면 김 이사님 늦었어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기회 있는 쪽 있나요? 일단 먼저 너무 급하게 움직인 종목군들을 추격하기에는 네. 늦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AI 뭐 말은 많지만 실제로 네. AI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글로벌 탑티어 한 5개 빼고는 불가능하다. 관련된 기술을 일부 제공하거나 그 밑에서 무언가 미드웨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무언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에는 로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만들어지는 시세와 산업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 어차피 주인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져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못 사는 가운데에서 국내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만들어진 시세를 가지고 이제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 내러티브는 깨지는 순간 급락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의 급락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강한 매수가 들어와도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매물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는 그러면 주가는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릴 때가 아니고 경계할 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CES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저는 뭐 삼성전기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기 지난 여러 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IT 부품주로 보면 여전히 비싼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부 부품주, 그다음에 전장 종목으로 보면 과연 비싼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삼성전기 정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또 종목이네요. 대형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앞서 김 이사님께서 정통소부장 삼성전자가 잘 유지만 해준다면 이쪽으로 기회 순환매 돌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장님, 정통소부장단 안에서의 기회 아직 못 간 쪽이 있다면 앞서서 CXL 이쪽은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이쪽 지금 공략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들어봅니다. 일단 뭐 디램이라든지 쪽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 있고 네.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확대되면 네. 뭐 PC건 스마트폰이건 결국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정체됐던 부분들이 네. 소비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종목으로 보면 뭐 작은 종목 또 있지만 사실은 뭐 해성 DS라든지 뭐 아니면 아비코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오늘 올리기 시작을 했고 재료인 원유 QNC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네. 여전히 이제 꾸준히 우상향 해줄 수 있다. 아까 이제 김정희 사님 말씀하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쪽으로 보면 여전히 IT 쪽에는 기회가 많은데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만 쫓아다니면 오히려 네.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길목 잡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막판에 이제 탑픽 들어볼 거고요. 셀트리온으로 가면서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 됐던 두 종목 특징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셀트리온 이 합병 기대감
신고가를 경신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제약은 상한가고요. 통합 출범 이후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큰 것인지 지금 일부 챙겨요? 아니면 더 간다고 보는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삼성전자 이 종목이 사실상 오늘 코스피 17포인트 다 이끈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 종목들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초에 뭐 14만 원, 15만 원일 때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20만 원 넘어서는 가격에서 매력이 있느냐? 저는 3, 4병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단기 수급 이벤트가 어디서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볼 때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모멘텀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할 때 정도까지는 네. 아마 저가 매수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관심주 가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두 분 다 주셨습니다. 두 분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 IT로 귀결이 되네요. 먼저 이 부장님, BCNC. 예. 아마 최근에 리포트 한번 나오면서 네. 장중에 12월 20일이죠. 이제 그때 한번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네. 조금 이제 쿼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쿼츠, 이제 석영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기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그 외 세라믹 등 이런 소재를 기반으로 한 소모성 부품 제조 업체인데 올해도 쿼츠 가격 작년에도 한 15% 인상을 했는데 올해도 20% 인상을 하겠다라고 네. 업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애칭 공정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합성 쿼츠 QD9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퀄 이제 퀄리티 테스트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공급된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QD9 플러스가 이 회사의 실적을 이끌어줄 거다. 그럼 이제 공급사는 주로 어디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선단 공정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여쭤볼게요. 가격, 오늘 예. 장비 쪽에서는 원익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쿼츠큐어드. BCNC는 얼마까지 보세요? CNC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는 쪽 주셨네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8%나 올랐지만 3만 원까지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도 IT 해성 DS. 네, 이미 11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목표가는 동일하게 굉장히 잘 가요. 네, 목표가는 동일하게 7만 원이고요. 다만 손절가를 그때 5만 원 초반을 드렸는데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강하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재 이 종목 핵심 포인트도 하나죠. 결국은 PCB와 묶여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기술들이 전부 어디서 구현됩니까? 전부 기판 위에서 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판 관련주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 기판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해성DS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실적이 꺾인 이유가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네. 올해 투자가 재개된다면 아마 실적이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7만 원의 목표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성 DS 목표가 7만 원, 손절 라인은 조금 업됐어요.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PCB 쪽이 다 좋거든요. 여기에서 기회 아직 남아있는 쪽 PCB 소재 쪽으로 해성 DS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종효 이사, 이건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